참 예수님. 네, 2주 해양 사목하고 있는 김현우 바오로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국내 2주 사목위원회 여기 실무자 연수에서 강의하게 된 거에 대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위원장이신 정대주교님과 또 황성우 총무신부님, 또 교육분과 이상교 신부님 오늘 바이올린 들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사실 이게 바다 관련이기 때문에 바다와 같이 잔잔한 또 이렇게 음료를 선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 아마 몇 명은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2주 사목에서 왜 해양 사목 강의를 들어? 오늘 좀 쉴까? 잘까? 딴짓 할까라는 생각 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강의를 어떻게 준비했냐? 첫 번째, 우리는 천주교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에 대해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2주 사목과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 그리고 시야를 확장해 보자라는 좀 던지는 걸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두는 이겁니다. 다 따라 읽어보시겠어요? 베슬입니다. 베슬. 이 V 사운드 입술 약간 긁어야 되는 거 아시죠? 베슬 말고요. 베슬. 베슬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뭐예요? 배라는 뜻이에요? 네, 아주 훌륭하십니다. 배라는 뜻 말고 또 있어요. 그릇. 자, 의미는 배, 선박, 함선,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예요. 두 번째는 하늘, 우주를 나는 거. 이제 launch the vessel 하면 미사일 그거 날아가는 거예요. 뭐를 태우고 날아가겠죠? 바다에는 뭘 담고 있는 거고. 세 번째, 물건을 담는 겁니다. 그릇, 용기. 그러니까 뭐를 담고 있는 형상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게 신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구약의 개약의 궤도 베슬 타바나클이라고 합니다. 베슬. 또 뭐가 있을까요? 또 확장해 생각해 보면 구약의 개약의 개는 이제 십계명 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고 그 개약의 개를 들고 다니면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이겼어요. 자, 이게 지금 현대에 넘어와서 천주교에는 이제 감실이 있죠? 감실이 있습니다. 감실이 있고 감실 안에는 성체라고 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이 존재합니다.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이제 잉태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성모님은 성체, 정말 하느님, 삼위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에 품은 베슬이셨습니다. 자, 이게 바다의 별 스텔라 마리스의 시작이에요. 담는 겁니다. 담는 거. 지금 바다의 별 성모님께서는 이제 별이면서 항해를 안내하기도 하지만 그 성모님의 태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면 이 사고의 확장이 어디까지 늘어나냐? 우리는 영성체를 하죠. 영성체를 하면 그 영성체가 그냥 빵으로 남아있나요? 아니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곧 성모님입니다. 성모님은 그냥 발현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신자들이 성모님화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성모님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집중해라. 예수님에 대한 신심을 가져라. 기도하여라. 끊임없이 기도하여라. 악과 승리하여라. 이 모든 것들이 성모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성모님을 묵상을 잘하면 이 뱃을 담는 거, 그리고 이동하는 거, 항해하는 거. 어차피 뭐 천지창조에서 첫째 날 빛이 있어라. 두 번째 날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실 아까 베슬의 의미가
하늘을 날든 바다를 떠다니든 이게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존재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얘기를 들으면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번쩍 뿌리채 뽑혀가지고 바다 위에 심길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잘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사실 믿음이 바탕되어 있지 않으면 금방 지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다의 별이신 성모님, 이걸 시작 기도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정배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에 힘있는 정구를 들으시어 오소서. 바다의 별이신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바오로 사도의 3차 전도 여행을 보면 다 항구를 다닙니다. 항구. 그때는 배가 중요했으니까요. 이제 배를 타고 필리피라든지 코린토라든지 항구를 다니면서 거기에 많은 이방 믿음들이 있었고 그리스도교를 전파하는데 항구가 쓰였고 그 항구에는 많은 민족들 문화들이 접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게 지금에 오면 전쟁, 현대 전쟁이 일어나면 항구부터 파괴하는 게 그 루트를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타격지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항구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뭔가 오고 가는 관문입니다. 김대권 신부님 어떨까요? 저는 김대권 신부님, 저 개인적으로는 한국 천주교의 첫 번째 해양 사목을 하셨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김대권 신부님은 분명히 내륙으로도 공부하시러 왔다 갔다 했지만 중국 그리고 혹은 표류해서 용수, 성지, 제주도 표착하시면서 그 안에서 뭐 완전히 되게 좋은 정말 좋은 환경에서 배를 타고 항해하신 게 아니고 표류하셨죠. 그 안에서 성모님 상본 들고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고 저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잠시 홍보 영상. 자, 씨선데이 처음 들어보시죠? 바다주일. 바다주일은 전 세계적으로 향하고 있는데 한국은 안 하고 있어요. 한국은 안 하고 있고 저는 인천교구는 이제 그거를 바티칸에서 나온 걸 번역해서 이제 주교님께 보내드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이제 알리고는 있지만 한국 천주교회 안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다주일은 매년 7월 둘째 주일입니다. 둘째 주일 세계 바다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자,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라고 개편이 됐습니다. 이게 Dicastery for Promoting. 이 Promoting이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자, Promoting 돼 있고요. Integral Human Development 돼 있어가지고 해석이 되겠지만 이 Promoting이 발전 촉진이거든요. 촉진. 이 촉진이라는 뜻인데 Promote 하면 승진하다. 아니면 판촉물 할 때 판촉 세일하거나 하면 이렇게 프로모트 하잖아요. 이 단어를 주교님에게 쓰는 건 해양 사목밖에 없어요. 비숍 프로모터가 해양 사목 담당 주교님입니다. 그러니까 담당 주교라고 하기에는 사실 이거를 어원을 잘 못 살린 케이스죠. 저는 주장하기를 해양 담당 촉진 담당 주교, 촉진 주교님, 이렇게 증진 주교님.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홍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로모터라고 유일하게 쓰여 있습니다. 많은 주교님들은 디렉터, 체어 이런 말로 쓰여 있는데 프로모터라는 말은 해양밖에 안 써 있다. 왜 그런가? 알려지지 않고 관심이 좀 덜하다라는 겁니다. 에스텔라 마리스는 이제 International Agency of the Catholic Church 돼 있고 국제 조직인데 이제 카디널 마이클 체르니 추기경님이 전담하는 게 아니고 약간 속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바티칸 측에서도 한 명을 완전히 중요하니까 전담을 막 줘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지 않고 너무 일이 많으세요. 너무 일이 많고 그리고 이제 할당돼서 각 대륙
동아시아 지역, 아프리카 대륙별로 한 명씩 담당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 국가별로 담당 주교님이 있고 그 안에 이제 교구 단위로 채플린, 이제 담당 사제들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제 1920년에 글라스고라고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스코틀랜드예요.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제 이게 328개의 항구랑 54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죠. 턱없이 부족합니다. 처음에는 이름이 이제 Apostles of the Sea 해서 AOS, 대문자는 앞에고 뒤에만 있어요. 이렇게 쓰여 오다가 이제 2020년도부터 스텔라 마리스 100주년 기념해서 스텔라 마리스라는 말로 변경됩니다. 이제 모토 프로필로는 자의교서 1997년에 요한 바오로 2세로부터 승인돼서 나온 게 있는데 이것도 번역이 주교회의 차원에서 안 돼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5년 차 된 여기 이주 해양 사목 5년 차인데 제가 이거를 좀 몰랐는데 이제 국제 회의에 참석할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또 주교회의 지원도 받고 또 교구장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국제 회의를 3번에 걸쳐서 이제 갔다 왔어요. 한국은 속해 있는 데가 필리핀, 이제 동아시아 지역 담당 사제가 있는 필리핀에서 국제 회의를 합니다. 스칼라브리니라는 수도회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해양 사목의 시작과 함께한 수도 특별 사명을 받은 수도회 단체죠. 수도회죠. 스칼라브리니에 가서 이렇게 같이 회의도 하고 그럼 국제적인 수준에 맞는 걸 어떻게 하면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저도 몰랐으니까 다 배웠죠. 저는 그냥 단순히 해양 사목하면 인천에 항 들어가가지고 인사해가지고 선물 주고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한 건 편견이었다는 걸 잘 알게 됐습니다. 자, 해양 사목의 사목 대상자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기존에 어떻게 알고 왔고 지금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한번 비교해 보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원은 seafarer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선원, fishers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가족, their families라고 되어 있고 이 세 사목 대상자로 바티칸에서는 명확히 하고 있고 그 교황님의 자의교서에도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원, 어선원, 가족. 그래서 이 용어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어부란 말을 안 쓰고 어선원이라는 공식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선원하면 항에 들어오는 큰 컨테이너 선박, 유조선, 큰 배에 있는 분들, 그분들은 이제 정식 교육을 받아서 굉장히 높은 직급으로 이제 거기서 항해사라든지 1등 뭐 이렇게 선장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거기 뭐 그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선원 하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부들 얘기하는 거예요. 어부들. 그리고 이제 어업 관련. 피쉬럴스라고 하면 어부뿐만 아니고 어부 그리고 이제 어업 관련 되게 다양한 직업군이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파트를 잘 기억해 주세요. 혹시 여러분들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 교구는 바다가 없으니까 해양사복 상관없어. 그럴 수도 있거든요. 자, 이 두 번째 파트를 잘 기억해 주세요. 자, 해양사목의 사목 대상자들이 있는 곳. 첫 번째, 국제항. 두 번째, 어업 공동체, 부둣가, 양식장, 냉동창고. 세 번째, 크루즈, 요트 산업. 요즘에는 마리나라고 해서 아마 그 항 근처에 요트 클럽들이 있습니다. 바다와 호수, 그리고 강입니다. 좀 놀랍지 않나요? 좀 약간, 뭐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봤어요. 자, 대한민국의 이제 항구를 보면 이 무역항이 28개 있다고 이제 국토해양부 장관께서 이렇게 하셨고, 보면 이제 서해안에 인천, 평택, 당진, 대산, 태안, 보령, 장항, 군산, 목포, 남해안, 완도, 여수, 광양, 제주, 서귀포, 삼천포, 통영, 고현, 옥포, 장승포, 마산, 진해, 부산, 동해안, 울산, 포항, 삼척, 동해, 묵호, 옥계, 속초,
신항만은 부산항, 신항, 광양항, 인천 북항, 평택 당진항, 보령 신항, 목포 신항, 울산 신항, 포항 영일만 신항, 서해안, 용기포, 연평도, 대천, 비인, 송공, 대흑산도, 홍도. 자, 이제 연안항을 보면 연안항은 24개 항. 이제 다 이게 있는 거예요. 이제 팽목, 신마, 녹동신, 갈두, 화흥포 다 안 읽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다. 그래, 항은 그렇다 쳐. 항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항 국제항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목하는지 사진 한 장 올렸는데, 이제 배에 올라가가지고 미사한 거예요. 주교님하고 미사하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사목 대상 첫 번째가 선원이잖아요. 선원들은 저희들이 이제 신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데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필리핀이 많은 거예요. 전 세계의 필리핀 선원들이 이 시피어러 선원 쪽으로 3분의 1 이상이 분포해 있습니다. 필리핀이 3분의 1이에요. 국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온 큰 배들이 딴 나라 가서 왔다 갔다 하죠. 그분들 다 3분의 1 정도가 필리핀이기 때문에 필리핀에 대한 사목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필리핀은 90% 이상이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배에 들어가서 필리핀 선을 만났다. 그러면 대부분 기도할 줄 알고 묵주기도 하길 원하고 또 고해성사도 때론 요청하고 미사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또 이제 제가 항에 올라가 보면 다른 국적들이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있고 그리고 뭐 러시아, 중국, 그리고 미얀마, 말레이시아 이렇게 있는데 신앙적으로 혜택을 보는 분들은 필리핀이 거의 유일하다고 봅니다. 인도 분들도 가끔 만나는데 인도도 천주교 비율이 작기 때문에 인구는 많지만 작기 때문에 선원으로 신자들을 만날 확률은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필리핀은 거의 100%다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하천 볼까요? 자, 하천, 제방, 한강 유역, 낙동강 유역, 금강 유역, 섬진강 유역 이 강입니다. 자, 한강 권역, 낙동강 권역, 금강 권역, 영산강, 섬진강 이 교구들이 해당이 안 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 이거를 더 이제 이해하기 편하게 보면 이건 저희들 이제 이건 어선원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이제 갔을 때예요. 여기는 태안이야, 태안. 여기는 이제 천안 모잇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항상 갈 때마다 연락해가지고 저희 여기 지역 나아바리를 제가 들리는데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되니까 그렇게 가서 여기 냉동 창고에서 이제 멸치 손질하고 그런데요. 남성, 여성들이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창고에 저러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바다와 강, 인접 교구들이 얼마나 될까를 한번 봐봤어요. 이게 혹시 틀렸다면 얘기해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다 일일이 그 최양호 신부님처럼 전국을 다 걸어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서울대교구 바다는 없지만 강은 있습니까? 확실하십니까? 자, 의정부교구 혹시 바다가 걸쳐 있나요? 그렇죠. 이제 통일이 되면 이제 그렇죠.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 강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청주교구 오셨나요? 청주교구 이제 지금 네. 제주교구 와 계신가요? 자, 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제주에는 강이 있습니까? 강이 없죠? 그럼 저 맞은 거죠? 제가 연시에 검색했는데 그 강 비슷한 게 있긴 한데 이게 다 밑으로 빠지기 때문에 강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잘 이해한 거 맞나요? 네. 근데 바다는 360도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어업 생산량인데 2022년 어업 분야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4,800명여 명에서
2023년에는 7천여 명 45% 증가했다. 지금 더 늘어났겠죠? 자, 민물 양식장. 한강 상류, 하류, 금강 상류, 충남, 태안, 강원, 양양, 민물장어. 민물장어 맛있죠? 그렇죠? 쏘가리 매운탕 맛있죠? 자, 민물새우, 민물 어종들, 뭐 조개류도 있습니다. 어패류도 있고, 바다 양식장, 굴 양식장, 가리비 양식장, 김양, 조개 양식장, 염전. 사실 인천, 제가 있는 인천 경기 지역은 뭐 어획량이 그렇게 뭐 많지 않습니다. 딴 데 비하면. 진짜 많은 데가 제주, 전남, 광주 대교구, 광주 대교구 많습니다. 자, 부산, 울산, 경남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강원, 경북 이렇게 다 있습니다. 다 나는 그 내용물들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이제 비자를 가지고 일하는 어선원, 자, 시페어라가 아니고 피셔들이 존재하는 것. 자, 이 피셔라는 대상은 어선원들은 이주 사목과 해양 사목의 대상자 교집합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잠깐 역사를 볼까요? 자, 한국 천주교 해양 사목의 시작에서 현재까지. 자, 부산교구 1978년 이갑수 주교님께서 당시 이제 독일 함부르크에서 해양 사목을 경험했던 박숙자 요세피나 담당자 선정하면서 사제를 임명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인천교구는 10년 이후에 딱 10년의 차이가 나요. 1988년 최기산 주교는 예수성심 정교 수도회에 해양 사목 진출을 허가해서 생겼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제가 지금 여러분들 물음표로 던지는 거예요. 물음표. 제가 계속 문의하고 알아본 결과 한국은 2017년 코로나 전입니다. 국내 이주 사목위원회 회의 때 부산교구 해양 사목은 여수에서 강릉까지 이 여수 어딘지 알아요? 여수? 저 밑에서부터 강릉 어디 강릉? 딱 이렇게 허리를 훑어가지고 쭉 위에, 그쵸? 자, 인천교구 해양사목은 인천에서 여수까지. 자, 여수에서 인천. 그러니까, 요렇게를 만든다. 수원교구는 평택항을 한다. 여기까지가 국내 이주사목위원회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제주교구는 어디에 속할까요? 부산교구에 하는 게 그쵸. 저희 감사하죠. 부산교구가 해주면. 자,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거를 느끼시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저는 강의 준비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실질적으로 국제항을 중심으로 활동해 왔고 어선원 및 어업 관련 노동자들에게 대한 사목이 어려웠습니다. 자, 이게 그럼 만약에 해야 되면 그래서 저는 이걸 따랐어요. 제가 이제 지금 5년 차인데 제가 처음에 이거를 보고 이제 주교님부터 해양사목 담당을 명받고 이주 사목도 하니까 어차피 국내 이주 사목에서 모이는 실무자들이 많이 이제 다른 교구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그래도 서해안 지역 교구들과 친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전주교구, 또 김호석 국장님도 한번 만났었고, 얘기도 나눴었고, 전임이신 김종성 신부님도 대화 나눴었고, 또 천안모이세 대전교구, 천안모이세 신부님들하고도 많은 대화 나눴었고, 또 광주 대교구, 또 지금 수녀님도 말씀 나눴고, 신부님도 말씀 나눴고,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냐라는 거를 제가 질문을 가지면서 이제 국제회의를 가면서 일본만 해도 이제 해양사목 담당이 있는 데가 7군데 교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아직 이제 2개의 교구는 활동을 하고 있고 수원교구는 타이틀은 있는데 아직 본격적인 활동은 지금 일단은 준비 중입니다. 이런 상태여서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다행이라고 할까요? 지금까지는 비숍 프로모터가 없었어요, 한국에. 근데 이제 2023년 추계 주교회의에서 총회 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국제회의를 3번 갔다 왔잖아요. 3번 가서 근데 이거 우리 있다는 것도 못 들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주교님 바빠가지고 이거를 겸직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울 거다. 근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교황님의 자의교서에 의하면 그리고 매뉴얼에 따르면 존재해야 된다. 이제 그게 이제 한국 주교로 넘어오게 됐고 이제 인천교구 교구장님이신 정시원 주교님께서 수락을 하셔가지고 1대 비숍 프로모터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에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잠시만요. 자, 한국 천주교 이주 사목과 해양 사목의 위치를 보면 이게 궁금하죠? 여기 다 이주 사목이니까 여러분들. 자, 현재 해양 사목은 국내 이주 사목위원회 안에 속해 있다고 보기에 어렵다라고 일단은 운을 띄웠어요. 왜냐? 인식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가끔 여기 해양 담당 신부님이 와서 얘기하면 우리가 왜 들어? 이런 생각이 혹시나 있진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해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자, 이주 사목은 노동 사목에서 시작해서 구분되어졌고 부산의 경우, 부산교구의 경우 이주 사목, 노동 사목, 해양 사목은 구별되어 독립 운영되고 있다. 부산교구 신부님 맞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주 사목이 노동 사목 이렇게 그래도 뭐 같이 가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죠, 그렇죠? 이주 노동 사목은 서울, 인천, 부산만 존재하는데 이제 이주 노동 같이 가고 있고 해양 사목은 조금 구별되어 있는 느낌이 있죠.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고요. 네, 맞습니다. 자, 해양 사목의 사목 대상자 중 어선원 및 어업 관련 노동자는 이주 사목의 사목 대상자와 교집합에 위치한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마음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이, 우리 지금 일손도 부족한데 지금 이주 사목 하기도 힘든데 저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근데 어떤 데는 이미 해양 사목 관련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데는 해양 사목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 파트를 맡고 계신 분들이 있고 관심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해양 사목 분야의 전국 단위 네트워킹이 어려운 상황이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에 뭐 이제 광주대교구, 마산교구, 대구대교구, 원주교구, 춘천교구와 협력해서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었냐를 보면 어려웠고 인천교구는 그렇죠. 수원, 대전, 전주, 광주 이렇게 뭐 협력해서 해왔어야 되는데 해오고 있었냐를 보면 녹록지 않았다. 가도 방문해도 1년에 한 번, 2번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뭐 효력이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건 인접 교구에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뱃슬이 돼서 내가 성체를 내가 모시고 가서 그 형제 자매들 하느님의 모상으로 태어난 우리 동료들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가는 그 모습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던 서둘러 갔던 그 모습이 아니겠는가. 자, 한국 천주교 해양사목은 2028년 5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건 부산교구 시작으로 봤을 때 50주년이 얼마 안 남은 거죠. 아, 경축이죠. 너무 좋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럼 나아갈 방향이 뭘까라고 좀 생각을 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교황청 온전한 인간 발전을 위한 촉진 부서 내에
국제해양사목은 교황청 이주사목 평의회와 구별되며 따라서 국내 이주사목위원회와도 구별됩니다. 네, 구별됩니다. 별개로, 그러니까 위원회 소속이 아니에요. 해양사목은 독립입니다. 그런데 2027년 국내 이주사목위원회에서 결정된 부산교구 관할, 인천교구 관할, 수원교구는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에 대해서 저는 2025년 실무자 연수 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타교구 이주사목위원회와의 연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해양사목이 존재하지 않는 교구에서는 이주사목위원회가 도움을 주어야 된다라고 저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혹시나 교구에서 어떤 분들이 이게 어부들 아니면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알고 있다면 이쪽으로 좀 도와주고 싶어요 하면 담당 신부님들, 수녀님들은 이게 이주사목이 교집합에 있으니까 하자 해보자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그 끝허리까지 있는 그 약간 블라인드 스폿이라고 하죠. 운전하다가 안 보이는 데가 있잖아요. 안 보이는 데가 사실 이주사목 안에 존재했다는 겁니다. 사실 많은 이들이 건설업 또 이렇게 농촌 그런데 많이 있고 이렇게 사실 드러나는 쪽에 있다면 사실 이 어촌 쪽에 있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거의 못한다. 하기 어렵다. 찾아가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다. 이들을 도심으로 나오라고 해서 하기에는 좀 그렇다. 그리고 이들의 생활 반경이 좀 다르다. 거기에는 낮밤이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면 이렇게 멀리 안 나가려고 하고 또 그렇게 버는 돈들을 노래방이라든지 이렇게 유흥으로 금방 소진할 수 있고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취약해서 빚더미에 오르는 케이스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나 이분들이 비자를 가지고 있어요. E9, E10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선주가 아니면은 한국인 어선원들과 마찰이 생기면 도망가죠. 특히 이제 인천에도 섬들이 많은데 연평도 꽃게부터 해가지고 홍어가 광주에 목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인천에도 홍어가 잡힙니다. 홍어를 회로 먹어요. 이 홍어잡이도 외국인 어선원들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자, 그분들이 도망갑니다. 도망가면 결국 그 사람들이 이주사목 파트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미등록이 되는 거예요. 이 선주들이 놔주지 않으면 이 고용허가제에 따른 이 업종 변경을 허락해주지 않으면 미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어파트가 제일 위험도가 있고 이렇게 이탈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우리랑 상관없어. 우리는 그냥 여기 건설에서 다친 노동자들 케어해 주는데 이런 게 이렇게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연결돼 있습니다. 자, 각 교구의 해양사목 담당사제 요청이 필요 연명이 요청된다라고 전 썼어요. 왜냐하면 제가 국제회의 때 물어봤습니다. 왜 한국은 인천하고 부산밖에 안 줬어요? 물어봤어요. 근데 사실 수원교구 같은 경우에는 수원교구 교구장님께서 이렇게 천명을 한 거지 바티칸에서는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약에 교구장님이 이 과정을 밟아서 그러니까 국내 비숍 프로모터가 동아시아 담당자에게 레터를 보내고 이 동아시아 담당자는 바티칸에 보내서 승인돼야지 이게 프로토콜이 완성되는 건데 우리 합시다 해서 되는 게 사실 이게 국제적인 정서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비숍 프로모터가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바다와 강을 끼고 있는 모든 교구에는 겸직하더라도 해양사목 담당자 스텔라 마리스 채플린이라는 명칭이 부여되면서 이들이 모여서 이들만이 회의할 기회도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의견을 한 곳으로 모아서 비숍 프로모터가 국제회의에서 언급이 되면 이건 분명히 내려올 거거든요. 이런 방법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각 교구 해양사목 담당사제 간의 정기회의. 지금은 제가 부산하고 연 1회 이렇게 교리를 하지만
둘이 하기보다는 전국에서 한 명씩 모여서 이주사목위원회처럼 뭐 소위원회 차원으로 해양사목 담당자들 모여가지고 거기 근처에 있는 항만이라든지 창고, 염전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거를 얘기해서 그 한 루트로 주교님께 보고해서 다른 루트로 교황청에 들어가는 게 현명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한 15분 쉬었다가 나눌 질문들인데요. 그 전에 혹시 제가 지금 부족하지만 준비한 것 중에서 신부님 이거는 조금 궁금합니다 라는 게 있으면 잠깐 질문 받고 싶습니다. 네. 네, 전라도에서 아들.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바다 일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뉴욕이나 다시마, 시골에 물러져야 될 망이가 있고, 가끔 그들이 소속돼 있고, 이수사하고 소속돼 있고, 대한민국 소속돼 있는지 그들이 사업을 하고 축복할 때는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날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도 쪽에 이제 미역이나 다시마 이쪽으로 노동자들이 있는데 이게 이주사목에 해당되는지 해양사목에 해당되는지 그런 것들, 그런 뭐 사고 났을 때 그런 거. 자, 이거를 현재까지 국내 이주사목부에서 여기까지 가는 교구가 이게 사실 많지 않았다라는 이제 반성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까지 손이 미치지 않았다. 왜냐면 잘 안 보이고. 그리고 이제 수협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비자를 받고 들어오는데 수협은 생각보다 굉장히 보수성이 있어가지고 정보를 노출 안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계속 이메일을 주고 막 하는데 이게 응답이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들을 공개했을 때 나올 파장을 염려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도 이제 어선원들 만나는데 너무 우연찮은 기회에 연결되게 됐고 그리고 많은 노력 끝에 겨우 선원들 만나고 어선원들 만나고 대화할 수 있고 선물 줄 수 있고 그런 단계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예를 들면 그 언론에 막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으쌰 바꾸자 이렇게 하면 그들은 더 숨어버릴 거예요. 저희 이제 인천교구 해양사목에서 대하는 그 이제 어선원 관련해서의 그 노동자들은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봐야 돼. 특별히 더 보수성이 있고 더 비밀화돼 있다. 그들이 나쁜 처우에 있지만 공개적으로 드러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 그분들은 기자 아니야? 우리 다 사회운동가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들은 고동에서 고동 잡으려고 할 때 고동 쏙 들어가죠? 그렇게 들어가서 결국 대화할 기회조차 없을 수도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네. 네, 여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한편으로는 무겁고 한편으로는 뜨거워지기도 하면서 걱정이 더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간지 한 달 반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돌산에 계절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고 이분들이 필리핀인들이 많아요. 근데 도와줄 방법을 저도 못 찾아서 지금 헤매고 있는 중이거든요. 또 신부님께서는 경험이 많으시니까 이렇게 계절 노동자를 잠깐 들어왔다가 계속 수단되어 있는 이들을 어떤 방식으로 도우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도 계절 노동자 질문 감사합니다. 그리고 뜨거워지신다니 너무 감사드려요. 인천교구는 계절 노동자를 안타깝지만 업 관련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다 이제 E9, E10으로 들어와서 어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어서 좀 체류 기간이 더 길죠. 길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이제 계절 노동자 하면 몇 개월이잖아요. 그리고 딱 그 철이 지나면 또 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수녀님께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분들이 필리핀 분들이라면 네, 천주교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필리핀 분들이 좀 이렇게 활기차고 노래방 좋아하고 막 이렇게 잘 드시고 이런 문화가 있지만 그 안에 저는 그 신앙심이 깊고 역사가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미사라도 할 기회가 있다면 우리 황성호 신부님께 부탁을 하면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미사 같아요. 미사 해주고 묵주. 저는 묵주 이제 이렇게 도네이션을 받아요. 좀 이렇게 새 거 아니지만 완전 새 거 같은 잘 안 쓰는 묵주들이 집에 있거든요. 이런 거 다 모아다가 포장 다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달식 같은 거 이렇게 하면 그들 잠깐 뭐 6개월, 뭐 5, 6개월 잠깐 체류할 때 성모님의 그 따뜻함을 느끼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타국에서 일을 할 때 외로움을 느끼고 우울증으로 이겨지고 이게 자살이라든지 또 다른 생각들 많이 부정적인 생각들에 노출될 확률이 높고 이제 그나마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라면 좀 이거를 표현할 수 있고 지자체나 이제 경찰 등에서 빨리 이해를 해서 도와줄 수 있지만 문제는 언어가 아예 다른 태국, 미얀마, 이제 뭐 방글라데시 이렇게 하고 뭐 그렇죠 동티모르 이렇게 취약된 나라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저희가 연대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사를 바로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처음에 자주 만나서 선물 줘야죠, 선물. 자, 이게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되는데 저희도 선물 쪽으로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선물 주는 거예요. 그거 환영한다. 환대해 주는 거예요. 어서 와. 불편한 거 없니? 대화해 주고 선물 주고 친해지다 보면 거기서 먼저 요청할 거예요. 우리 가까운 성당이 어디야? 그러면 가까운 성당을 안내해 줘도 되고 우리 영어로 미사하고 싶어. 그러면 신부님께 요청드려가지고 파견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방법들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자, 마지막 질문하고 좀 쉴게요, 저희. 자, 지금 두 분 다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 야도 신부님 먼저 할까요? 응.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제가 조금 이해합니다. 해안 사목에서 아까 선생님께서 하시는데 제 이해는 그 근로자들이 물고기를 잡은 사람은 바로 해안 사목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떤 물고기 생선 아니면 전복 아니면 길 양식장 아니면 뭐 어떤 가리비 멸치 여러 가지 이렇게 바다에서 아니면 민물에서 이렇게 하는 것 다 해안 사목을 했는데 제가 제 질문은 먼저 우리 해안 사목은 가톨릭 믿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사모하는가 아니면 모든 근로자들이 이렇게 사모하는가. 예를 들면 제가 인도네시아 사람인데 가톨릭 별로 없어요. 하지만 인도네시아 사람 많아요. 긴 양식장 일하고 노벨 바다에서 들어가고 다 인도네시아 사람 문제도 많아요. 저하고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 이분이 해야 사모 무슨 사모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분들이 바다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복행을 많이 가르치잖아요. 문제는 증언 없으면 우리가 사장님 아니면 부장님 고발하지 못해요. 그냥 저것이 때리고 저것이 머리에다가 때리고 아니면 비에다가 때리고 비 안 하고 상처를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다음에 아까 지금님께서 저희 수원교구를 많이 말씀하지 않는데 제가 수원교구 예를 예수님께서 같이 소식명에서 이렇게 갔다 왔어요. 저쪽에 대구도 아니면 제주도 소식명 근로자들이 많아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미사 소식명 소신소나에서 미사하고 하지만 그 미사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그 사람들 위해서도 이렇게 뭐 사목 하나 아니면 천주교 사람들만 이렇게 사모한다. 네. 네, 질문 감사합니다. 피아르 신부님. 그 세 개의 질문인데 뭉뚱그려가지고 편하게 답변할게요. 그 피아르 신부님은 천주교 신자들을 대상으로 사목하는지 아니면 외국인들 다 포함인지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더 큰 얘기를 할게요. 외국인, 내국인 포함입니다. 국제해양사목은 외국인, 내국인, 바다와 강과 호수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사목이기 때문에 혹시 상황이 좋아가지고 미사할 상황이 있으면 우리도 종교성을 드러내면서 뭐 좋겠죠. 하지만 믿지 않아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선물도 동일하게 나눠줘야 되고 악수도 할 수 있고요. 근데 그분들에게 우리는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적 복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선물도 주고 이제 기도나 안수 같은 건 못하겠지만 그 존재 자체로 드러나게 됩니다. 언젠가 이들이 감동을 얻고 천주교로 들어올 수 있는 조그마한 가능성이 있다면 선교 행위가 되는 거죠. 그게 마음속에 남아있게 저희는 마음을 전달하는 걸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수원에서 제부도도 갔다 오고 이렇게 갔다 온 게 되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거를 잘 기록에 남겨줘서 미래의 연역에 들어가게끔 준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윤님이 있습니다. 네, 해양사목이라는 큰 의미를 다시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 한국이 국내적인 체험부상 여서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도 드러났듯이 전 교구가 이 해양사목이라는 전체 이해 좀 스펙트럼을 광의에서 살펴보면 몇 개의 교구를 빼고 다 이제 끼고 있는데요. 이제 조금은 이제 구체화가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크게 항을 구분하자면 무역하다 어항으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항 같은 경우에는 각 그 교구들이 그 어항 근처에 있는 노단들에서 일부분 아까 카테고리를 크게 세 개로 나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좀 커버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역함은 사실은 이제 그 부분들이 좀 축소되어 있는 아까 자료에는 28개 무역함으로 했는데 조금 더 특히 이제 마산구도 하나라고 했는데 그냥 부산 신항, 부산 본항에서 신항으로 빠져나오고 행정구역상으로는 경남 쪽, 마산구도 쪽하고 부산하고 19대 10으로 돼 있고 2030년이 되면 5대5가 되고 2040년에는 6대4로 이제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이렇게 한 길은 이제 진해 신항으로 사업을 떴습니다. 뜬 상태고 뭐 이런 플랜에서 보면 두 교구가 현재까지 나누어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비숍 프로모터 생기고 시민께서 시스템에서 감당을 하고 계신데 시스템적으로 비숍 프로모터가 지금 현재까지 특별하게 계획을 하고 있는 다른 교구상 주변인들과 아니면 다른 교구랑 연계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각 지역의 유사업 담당자라든지 아니면 개별 지정되는 사업자들이 지정될 수 있도록 여러 스텝을 밟고 계신지 이게 하나의 질문이고 두 번째로는 이주사목하고 지금 대한사목이 이제 격산점에서 보면 이주 노동자들 중에 가장 많은 한국가에서 오신 분들이 해양 쪽으로 어항 쪽으로 일을 하고 계신 데가
동티모르인데 우리 지금 국내에 동티모르 신부님이 한 분 계세요. 오늘 또 함께 하셨는데 이 동티모르 신부님께서 이제 어항에 있는 해안사목과 이주사목의 교차점에 있는 분들을 전반적으로 다 만나고 계신데 의견을 잠시라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질문하신 거 지금 이제 비숍 프로모터인 정실조 주교님께서 각 주교님들 만나서 그거를 잘 절차를 밟아서 더 많이 권고하기를 뭐 하는 거를 물어보셨잖아요. 그 사실 지금 주교님께서 바쁘셔서 네, 지금은 한국 교회가 이제 청년 대회라는 이제 네, 모든 집중거리가 있죠. 그리고 이제 잘 역사를 보면 부산교구나 인천교구나 다 평신도들이 좀 이렇게 딱 그거를 시작한 거를 봤을 때는 주교님이 또 공표를 했으니까 그때 시작한 거지만 그 전에 사전적으로 평신도들에 의해서 뭔가 으쌰으쌰 됐기 때문에 이걸 하도록 허락해 준 케이스가 교회에 많았어요. 그래서 뭐냐면 저는 지금 해야 될 게 비숍 프로모터한테 주교님 이렇게 우리 교구에도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각 교구에서 하고 있는 어업 관련 노동자들 만나는 거랑 항에 들어가는 거랑 이 데이터를 수집을 먼저 해서 주교님, 각 주교님들한테 저희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를 계속 어필해야 된다.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티모르 지금 많이 지금 어업 쪽에 계신데 동티모르 신부님 한번 어디 계시죠? 네, 신부님 혹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듣겠습니다. I don't know what I am going to say, but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In Korea, mention my name. I understand only my name. I don't know what I am going to say. What's your name? Sorry, Olivio. Nice to meet you. Very good. So, Father Yoon says in South Korea, especially in the south area, many people from East Timor. So, do you have any idea about, because you may be working for migrants and also fishers. 네, 짧게 그냥 한마디만 그냥. Yeah. As long as I stayed here in Korea for 2 years. 2년 되셨고요. 네. Yeah, for 2 years, I have met some of the sea workers, my people. They share their problem with me. Busan, Yosu, in some part of the sea. And they have many problems that I myself I cannot solve. Father Chris, Father Job, and so many sisters here they solve the problem. 네. 남쪽 지방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And I myself I don't know how to solve this kind of 근데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다. 맞습니다. 사실 이게 2주 3목 파트로 연락이 와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좀 구별돼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교구에 이제 실무자가 몇 명 있다면 적어도 한 명은 이제 일반적인 2주 3목 파트보다 김호철 국장님처럼 이렇게 좀 파트 쪽에 좀 집중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하는 사람들, 사실 이건 마음이죠. 마음이 없고, 너 지금부터 이거 해. 그러면 안 할 거예요. 하기도 싫을 거예요. 근데 혹시나 마음이 우러나는 사람이 저는 혹시나 몇 명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금 화두를 던진 거예요. 아무쪼록 thank you so much for what you say. Thank you so much. 그래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저희 들어줘서 감사하고 이 질문입니다. 자 질문을 그냥 뭉뚱거려서 그냥 나눠주시면 되는데
혹시 제 강의를 듣고 기존에 알고 있던 해양사목이랑 지금 혹시 여러분 생각이 바뀐 게 있는지,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2017년 확정된 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제 마음과 공감하시는지, 그리고 혹시나 해양사목이 할당 안 돼 있는데 이미 우리 교구는 이런 쪽으로 해오고 있다라는 거를 하고 있다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